지금부터 동자장수 국어공의 기본 개공 자세, 요령, 내용, 그리고 몇 가지 기초 단계를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의 형식, 요점, 내용에 유의하면서 테이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자 앞쪽의 3분의 1 내지는 4분의 1 되는 부분에 앉으십시오. 선자세일 경우는 두 발의 간격을 어깨 너비보다 약간 더 벌리십시오. 두 무릎은 약간 굽히십시오. 의자 앞쪽의 3분의 1 내지는 4분의 1 되는 부분에 앉으십시오. 의자 앞부분에 앉게 되면 허벅지의 엉덩이 쪽에 있는 중요한 두 개의 기공혈과 또 다른 중요한 혈인 회음혈을 자극해 줍니다. 회음혈은 음부와 항문 사이에 위치합니다. 의자의 앞면은 위의 세 혈들을 자극해 줍니다. 지속적으로 이 혈들을 압박 자극함으로써 기공에서 말하는 내부의 진기순환을 강화시켜 줍니다. 이것이 의자 앞쪽의 3분의 1 내지는 4분의 1 되는 부분에 앉는 이유입니다. 둘째 사항, 허리를 곧게 펴고 아랫배를 당겨 주십시오. 여기서 요령은 아랫배에 약간 힘주어 약간 안으로 당겨 넣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척추 전체를 편안하게 해주며 척추의 손상, 척추 디스크 등의 증세를 고치는 데 도움을 주며 허리 근육의 피로를 완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셋째 사항, 머리와 목을 바로 세우고 턱은 약간 안으로 당기십시오. 즉, 머리는 약간 앞으로 밑으로 숙이십시오. 이 자세는 목뼈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목뼈를 조정해주는 유일한 자세입니다. 일상생활 중 앉거나 서 있거나 걷거나 잠자거나 베개를 너무 높이 베거나 하는 것은 모두 목뼈를 너무 굽히게 만들므로 그 결과 현기증 또는 피로를 느끼게 되고 기억력 감퇴를 유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의 신경과 뼈를 지나치게 굽힙니다. 고로 연공 중 머리를 약간 앞으로 밑으로 숙이십시오. 이 자세는 목뼈와 근육을 편안하게 하고 목의 디스크와 근육통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자세는 척추를 곧고 편안하게 해주며 동맥을 정상화시켜줍니다. 동맥은 기공, 전통 중국 의학, 침술에서 중요시하는 경락으로 인체의 전체 면역 기능을 관할합니다. 이 동맥은 인체의 활력, 에너지, 수명을 총괄하고 전통 중국 의학에서 지칭하는 인체의 양기와 기능을 총괄합니다. 이 자세는 동맥의 기능을 자동적으로 조정, 향상시킵니다. 이것은 동맥의 정기 또는 양기를 자동적으로 강화시켜주며 동맥 기능을 개발시켜줍니다.
而开发有关读酶的功能，使得我们 그래서 우리 몸의 저항력과 활력을 향상시켜주고 쉽게 피로하지 않게 합니다. 使我们不至于疲劳。 이 자세는 다음 단계들을 배우는 데 중요합니다. 下面具体进一步的功法的训练。 第四一点， 넷째 사항, 두 손을 아랫배 가까이 모으십시오. 손바닥은 위로 향합니다. 한쪽 손이 다른 쪽 손 위에 가게 합니다. 남자분은 왼쪽 손이 위로 가고 여자분은 오른쪽 손이 위로 가게 합니다. 두 손의 간격은 3cm에서 9cm 사이입니다. 아래쪽에 위치한 손은 배꼽 높이에 위치합니다. 배꼽 높이에 위치한 아래쪽 손에 의해 높낮이가 결정됩니다. 두 손을 허벅지 위에 떨구지 마십시오. 두 손을 아랫배로부터 3cm에서 6cm 정도 떼십시오. 어깨와 팔꿈치는 힘을 빼시고 겨드랑이를 몸에서 약간 떼어 주십시오. 두 팔이 몸에 닿지 않게 몸 옆과 앞쪽에 모두 간격을 두십시오. 양손의 5손가락은 곧게 펴고 손가락 사이를 약간 떼주십시오. 그 간격은 약 0.5cm입니다. 5个毫米左右，一个韭菜叶左右，那么宽的距离为好。要点 주의해야 할 점은 새끼손가락을 곧게 밑으로 처지게 뻗어주는 것입니다. 윗팔에는 기공과 침술에서 지칭하는 수삼음 경락과 수삼양 경락이 있는데 내장 기관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락입니다. 이 자세는 윗팔에 있는 6개의 경락의 전기를 자동적으로 자극해 줍니다. 또 기공의 관점에서 볼 때 손바닥 가운데의 노궁혈은 심장질환 치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두 새끼손가락은 경락과 경혈을 통해 심장과 심낭이 연결됩니다. 고로 두 새끼손가락을 곧게 밑으로 처지게 뻗어주십시오. 새끼손가락에 주의력을 집중하면 복잡한 생각을 조정하고 일상생활의 근심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절로 심장의 기능이 조정 개선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심장 기능의 개선은 아주 중요하므로 기공수련 시 이 자세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5째 사항, 입술을 가볍게 다뭅니다. 윗니와 아랫니는 서로 물지 않게 간격을 두십시오. 혀는 약간 위로 치켜 올리고 혀 끝을 입천장에 갖다 댑니다. 입천장에는 상천당이라 불리는 혈이 있습니다. 이 혀 자세는 기공용어로 탑작교라 불립니다. 혀 끝이 입천장의 상천당 혀를 가볍게 접촉하면 다음의 중요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 자세는 기공수련 중 입안의 침샘을 자극하여 기공용어로 금진오객이라 불리는 특수 물질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낭비하는 이 물질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 자세를 취할 경우 입천장의 혀를 자극함으로써 우리가 보통 때 음식을 먹을 때와는 달리 특수한 금진오객을 입안에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금진오객은 입, 목, 위장, 내장과 소화기관의 질병을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혀를 위로 약간만 치켜도 됩니다. 다음의 세 가지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은 혀의 위치를 바꾸셔야 합니다. 둘째, 혀의 위치는 심장 질환을 가지신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혀의 끝을 아래 앞니 뒤의 잇몸에 갖다 대십시오. 이 자세는 심장 기능의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혀의 위치는 신경쇠약, 우울증, 정신분열증 또는 최근에 심한 정신적 중압감, 갈등으로 시달리신 분들이 취할 자세입니다. 이런 분들은 혀를 아래로 말아서 혀 끝을 혀의 인대에 갖다 대십시오. 혀 끝이 혀 밑의 인대에 닿습니다. 넷째, 혀의 위치는 비만증이 있어서 몸무게를 빼고 날씬한 몸매를 갖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세입니다. 이런 분들은 혀를 입안의 위아래에 닿지 않게 입 한가운데에 갖다 놓으십시오. 이 혀의 위치는 자동적으로 몸무게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위의 네 가지 혀 위치 중 여러분이 신체 조건에 따라 가장 적당한 위치를 하나만 선택합니다. 다만 세 번째 위치에 해당될 경우 반드시 그 혀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하지 않은 다른 질환이 있으신 경우는 첫 번째 혀 위치를 선택하십시오. 즉 혀를 위로 치켜 올린 위치입니다. 여섯째 사항, 눈을 반쯤 감으십시오. 코끝을 바라보십시오. 잠시 동안 정신을 집중하고 나서 서서히 눈을 감으십시오. 두 눈을 감고 잠시 후 서서히 생각하는 듯 마는 듯 상상을 합니다. 이때 두 눈썹 사이의 가운데점인 천목혀를 써서 상상합니다. 보는 듯 마는 듯 생각하는 듯 마는 듯 다음을 상상하십시오.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머리 꼭대기의 백회혈을 상상하십시오. 낮에 수련할 때는 해와 햇빛이 백회혈을 통해 들어와 온몸 안을 가득 채웁니다. 밤에 수련할 때는 달과 달빛이 머리 꼭대기에 있는 백회혈을 통해 몸으로 들어와서 온몸 안을 가득 채웁니다. 잠시 상상합니다.
이제 낮에는 몸 안의 햇빛, 밤에는 몸 안의 달빛이 밝은 햇빛 광선 또는 달빛 형태로 천목혈을 통해 밖으로 밑으로 비추며 그 광선이 코끝을 지나 두 손바닥을 통과하거나 손바닥에서 반사되어 배꼽을 통해 아랫배 안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하십시오. 이것은 상상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생각하는 듯 마는 듯 상상 관찰하시고 천목혈로 본다고 상상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눈의 근육이 편안해지고 입정 상태에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일반 불빛으로 인한 자극과 방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줍니다. 동시에 이 의념 과정은 상체의 앞쪽 정중앙선에 위치한 인맥이 전통 중국 의학에서 말하는 전신의 진액을 관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정화 물질의 흡수를 도우며 그 기능의 운용에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이 과정은 신체의 영양 흡수 기능을 증대시켜 줍니다. 이것은 주로 이마 부분의 두뇌 세포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앞으로 나올 수련 내용과 배합되어 작은 창자 모세혈관의 순환 기능을 촉진시켜서 영양 흡수 기능을 개선 강화시킵니다. 위에서 설명한 6가지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들어주십시오. 한 가지 부연할 사항은 저혈압인 경우, 심장이 매우 약한 경우 또는 정신을 자주 잃으시는 분은 두 무릎을 서로 밀착시켜 주십시오. 이런 경우는 선자세로는 수련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정신을 잃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공 자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세를 계속 유지하여 주십시오. 둘째 부분입니다. 위에서 열거한 자세들을 취한 후 생각하는 듯 마는 듯 여러분의 어린 시절 모습과 마음 상태를 상상합니다. 남자분은 7살 때, 여자분은 6살 때를 연상하십시오. 실제 이미지를 떠올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7살 때 또는 6살 때 모습과 마음 상태를 연상하십시오. 어린이같이 미소 지으십시오. 영구치가 돋아나는 7살 또는 6살 때는 신체에 큰 변화가 있고 신진대사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때입니다. 이런 상상은 생명의 원동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음, 호흡을 깊고 길고 가늘고 고르게 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되도록 길게 하여 주십시오. 동시에 천목혈로 보는 듯 마는 듯 생각하는 듯 마는 듯 숨을 들이쉬는 동안 온몸의 피부 구멍이 열리는 것을 본다고 상상합니다.
온몸의 피부를 통해 여러 가지 빛깔과 광선과 향기와 여러 형태의 물질과 에너지와 정보가 들어온다고 상상합니다. 서서히 혈관과 임파선을 통과하여 아랫배에 다다른다고 상상합니다. 숨을 내쉬는 동안 건강한 분은 피부 구멍이 닫힌다고, 병이 있는 분은 계속 열려 있다고 상상합니다. 병이 있는 분께서는 숨을 내쉬는 동안 피부 구멍이 계속 열려 있고 몸 안에서 회색빛 짙은 안개 같은 물질이 몸 밖으로 배출된다고 상상합니다. 건강하신 분은 숨을 내쉴 동안 피부 구멍이 닫혀서 정화 물질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상상합니다. 이렇게 호흡 조절을 상상하시면서 서서히 되도록이면 호흡을 약하게 만드십시오. 바로 이 과정이 동자장수 구보공의 온몸 호흡 방법입니다. 셋째, 앞에서 말한 방법에 따라 호흡을 조절한 다음 여러분의 아랫배 안에 붉은 광선 또는 불덩어리가 있다고 상상합니다. 그 불 위에 물이 있습니다. 그 물 위에 연꽃 하나가 폈다가 진다고 상상하십시오. 생각하는 듯 마는 듯 하십시오. 아랫배 안에 한 덩어리의 붉은 광선이 있다고 상상합니다. 상상 훈련을 일정 시간 반복하신 다음 아랫배 안의 불덩어리가 붉은 광선과 합쳐져서 황금빛이 된다고 상상하십시오. 불은 매우 뜨겁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붉은 광선은 불덩어리를 통과하고 불빛과 황금빛 광선은 물을 통과하여 물은 뜨거워집니다. 물에서 김이 나고 김은 서서히 퍼져서 몸 안을 가득 채우며 끊임없이 피고 지는 연꽃으로 변합니다. 이 과정을 상상할 때 생각하는 듯 마는 듯 하십시오. 숨을 들이쉬는 동안 온몸의 피부 구멍이 열리고 연꽃이 핀다고 상상하십시오. 有多种东西进入体内，到了荷花里边。当你呼气的时候， 숨을 내쉬는 동안 연꽃은 지고 정화 물질과 에너지와 정보가 꽃 안에 간직됩니다. 건강한 분은 숨을 내쉴 동안 피부 구멍이 닫힌다고 상상하십시오. 병을 가지신 분은 연꽃이 지면서 피부 구멍이 계속 열려 있고 연꽃에서 나오는 광선이 나쁜 기를 비추어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상상하십시오. 숨을 내쉬다가 마지막에 피부 구멍을 잠시 닫고 숨을 멈추십시오.
然后再呼气。 잠시 후 피부 구멍을 다시 열어주면서 숨을 들이쉽니다. 숫자를 세십시오. 남자분은 본인 나이에 7을 더하시고 여자분은 본인 나이에 6을 더한 숫자만큼 호흡을 세십시오. 여기서 더하는 숫자는 어린이의 나이입니다. 들숨 하나와 날숨 하나를 둘로 셉니다. 심호흡을 하시면서 숫자를 셉니다. 자신의 나이 더하기 어린이의 나이만큼 세워주십시오. 이 숫자를 한 번 이상 반복해서 세워주십시오.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한 번에서 7번 또는 49번 반복해서 셉니다. 적어도 한 번은 꼭 세워주십시오. 중간에 숫자를 잊어버리신 경우 처음부터 다시 세시던지 적당히 기억나는 숫자부터 세어나가십시오. 숫자 세기는 하나의 기법일 뿐입니다. 생각하는 듯 마는 듯 자기 어릴 때 모습과 마음 상태를 상상하십시오. 남자분들은 7살, 여자분들은 6살 때의 미소를 지어주십시오. 깊고 길고 가늘고 고르게 숨을 쉬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되도록 길게 해주십시오. 동시에 천목혈로 보는 듯 마는 듯 생각하는 듯 마는 듯 온몸으로 호흡한다고 상상합니다. 온몸 피부 구멍들이 열립니다. 몸 전체 표면을 본다고 상상하면서 여러 가지 빛깔과 광선과 향기와 여러 형태의 물질과 에너지와 정보가 들어온다고 상상합니다. 서서히 혈관과 임파선을 통과하여 마지막에 아랫배에 다다른다고 상상합니다. 숨을 내쉬는 동안 건강한 분들은 피부 구멍이 닫힌다고, 병을 가지신 분들은 계속 열려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병을 가지신 분들은 숨을 내쉬는 동안 피부 구멍이 열려 있고 몸 안의 회색빛 짙은 안개 같은 물질이 몸 밖을 빠져나간다고 상상하십시오. 건강하신 분들은 숨을 내쉬는 동안 피부 구멍이 닫혀서 몸 안의 정화 물질이 쉽게 밖으로 흩어지지 않는다고 상상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자장수 950의 온몸 호흡 방법입니다. 앞에서 말한 방법에 따라 호흡을 조절한 다음 여러분의 아랫배 안에 한 덩어리의 붉은 광선 또는 불덩어리가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그 불 위에 물이 있고 그 물 위에 연꽃 하나가 폈다가 진다고 상상하십시오. 생각하는 듯 마는 듯 아랫배 안에 한 덩어리의 붉은 광선이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이 상상 훈련을 일정 시간 반복하신 다음 아랫배 안의 불덩어리가 붉은 광선과 합쳐져서 황금빛이 된다고 상상하십시오. 불은 매우 뜨겁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붉은 광선은 불덩어리를 통과하고 불빛과 황금빛 광선은 물을 통과하여 물은 뜨거워집니다. 물에서 김이 나고 김은 서서히 퍼져서 몸 안을 가득 채우며 끊임없이 피고지는 연꽃으로 변합니다. 이 과정을 상상할 때 생각하는 듯 마는 듯 하십시오. 숨을 들이쉬는 동안 온몸의 피부 구멍이 열리고 연꽃이 핀다고 상상하십시오. 숨을 내쉬는 동안 연꽃은 지고 정화물질과 에너지와 정보가 꽃 안에 간직됩니다. 건강한 분은 숨을 내쉴 동안 피부 구멍이 닫힌다고 상상하십시오. 병을 가지신 분은 연꽃이 지면서 피부 구멍이 계속 열려 있고 연꽃에서 나오는 광선이 나쁜 기를 비추어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상상하십시오. 숨을 내쉬다가 마지막에 피부 구멍을 잠시 닫고 숨을 멈추십시오. 잠시 후 피부 구멍을 다시 열어주면서 숨을 들이쉽니다. 숫자를 세십시오. 남자분은 본인 나이에 7을 더하시고 여자분은 6을 더한 숫자만큼 호흡을 세십시오. 여기서 더하는 숫자는 어린이의 나이입니다. 들숨 하나와 날숨 하나를 둘로 세워주십시오. 심호흡을 하시면서 숫자를 세워주십시오. 자신의 나이 더하기 어린이의 나이만큼 세워주십시오. 이 숫자를 한 번 이상 반복해서 셉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한 번에서 7번 또는 49번 반복해서 세워주십시오. 적어도 한 번은 꼭 세워주십시오. 是以每个人练功的时间许可来讲的，至少数1遍。